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송전탑 고공농성이 중단되는 등 쌍용차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차 범대위가 임시국회를 앞두고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어서 한국교계 대책위원회에 신속한 중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문합 쌍용차 분향소가 지난 4월 강제 철거되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가 다시금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예장 통합, 기장 등 9개 교단장들이 참여하는 한국교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쌍용차 문제를 교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이 모아졌고 해고 노동자와 회사, 기업 노조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예장통합총회가 먼저 쌍용차 사태 해결에 나선 데 대해 회원교단들이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교회 옆 김영주 총무가 평택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농성자들에게 한국교계 대책위 구성을 알리고 건강 이상을 우려해 송전탑에서 내려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농성자들은 동료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71일 만에 송전탑에서 내려왔습니다. 농성 철회 결정에는 한국교회의 참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유기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위원회에게 빨리 정서 사태를 활동을 하든지 땅에 혈받고 고통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비정규직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공농성 철회 이후 사측의 대화 제안이나 정치권의 중재안 제시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변화가 기대됐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복직이나 국정조사 실시와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사측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5월 남은 기간과 다음 달 5단계에 걸쳐 대규모 투쟁을 추진해 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회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데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6월 4일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의 쌍용차 사태 해결 공약을 재촉구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6월이 쌍용차 투쟁의 향후 어떤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서 국면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투쟁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다시 고민해야 되는.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한국교계 대책위원회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중재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력들을 어떻게 소중히 섬세하게 따라서 극대화시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대책위는 조만간 회원교단 파송위원들과 함께 모여 구체적인 중재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총무도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의 면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며 구체적인 면담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5월 내에는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면담 결과에 따라 대책위 활동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으며 사회 전체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계 대책위원회의 중재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이 일본 정부에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은 자국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일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할머니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여의도 승봉교회에서 성령 대성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아성은 60주년 대회 취지문에서 1953년 교단의 창립과 1958년 조용기 목사가 세운 순복음교회의 부흥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교단 60주년을 맞아 영적, 경제적, 사회적 억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성 임시통합총회장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설교에서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부흥을 이끌었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를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릇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성회 이후에 열린 기아성 6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오순절 성령운동, 기아성 교단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 재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교회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돕기 위해서 교회 재정 투명성 재고위원회가 조직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 위원장이신 황광민 목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목사님, 교회 재정 투명성 재고위원회, 이름만 들어도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가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사용하자고 하는 운동기구입니다.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더욱 투명해져서 사회로부터 받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나가서 사회의 투명성까지 더 이끌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사회에도 투명성 기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투명성, 청렴성 등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부패지수가 선진국에서는 하위 수준에 있고 또 세계 180여 국가 중에서는 40위 이하에 처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니까요. 매우 세부적이고 또 전문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십니까? 네, 1차 위원회 모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대략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회의록에 정리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재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제도를 우리가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회계 및 재반 업무의 감사를 위한 감사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교회의 재반 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위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경상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절차, 결산 봉호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째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별해서 집행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까지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리 과정,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나 담보 제공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절차 등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교회 재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왜 굳이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했을까요? 네, 현재 한국 교회가 몇몇 교회가 법적인 시비로 인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여론을 몇몇 교회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독특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서 아마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교회 재정과 운영에는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평가를 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커진 부분은 없을까요? 네, 위원회 활동에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표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도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관례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은혜스럽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은혜스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근데 은혜스럽게 처리했던 것들이 은혜스러운 시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은혜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법적인 자리에까지 나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도 인정할 수 있고 교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귀찮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따르는 것이 귀찮겠지만 이런 것을 수용하고 잘 처리만 한다면 교회가 분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귀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위원회의 표준이 개교회에 적용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만 하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전산화 운동을 패션쇼에다가 즐겨 비유합니다. 우리가 패션쇼를 보면은 당장 입을 수 있는 옷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패션쇼를 통해서 의상계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건전화 운동이 이런 패션쇼에 해당한다.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운영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40여 개의 실천 강령이 있는데요. 이 실천 강령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주장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러한 것이 당장은 운동으로 끝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5일에 2차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시게 될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회의에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마련한 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가 좋은 표준화를 만드는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번 모여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마 크게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복음주의 교회재정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회계 표준에 맞는 재정 작성, 목적에 맞는 재정 사용, 공식 요청 시에는 재정을 공개한다는 등의 원칙을 가지고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에 있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안과 밖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이 위원회가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위원회의 활동으로 교회 재정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교류를 다져온 일본 선교 협력회가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신다며 한국과 일본 교회도 자신을 내려놓는 부정의 신앙으로 크게 쓰임받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고석 성서교회의 시미즈 쇼이치 목사는 한국교회가 마치 큰 집처럼 일본 교회를 섬겨주고 지진이나 쓰나미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큰 도움을 줘 감사드린다며 일본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선교협력회는 지난 1993년부터 매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교역자 리더 연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본 선교와 양국 교회 교류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미국 PGA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자신의 PGA 진출과 8번의 우승이 모두 기도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선수는 20일 명성교회 새벽 예배에서 가진 간증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덕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선수는 지난 99년 일본 기린 오픈에서 승부의 분기점이 됐던 3라운드 마지막 샷을 두고 하나님께 처음 기도드렸다며 마치 파놓은 길을 타고 공이 흐르는 것처럼 홀로 빨려 들어가 해외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PGA 진출도 불가능했지만 앞서 있는 모든 선수들이 참가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차례로 이어졌고 PGA 진출 이후 8번의 우승을 차지할 때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선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며 참가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골프와 복음을 전하며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골프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014년 설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이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합니다. 한국 YMCA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 YMCA 목적문과 기념사업 등을 발표합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23일 저녁 제3회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 예배에는 자살자 유가족과 지인들이 초청되며 예배에 앞서서는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 포럼을 추진 중입니다. 7월에 있을 포럼에서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6대 합의문, 한반도 비핵화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내 환경단체들이 종교, 생명의 길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대화마당은 다음 달 4일 경기도 용인 은혜의 집에서 열리며 대화마당 후에는 지구 살리기 공동실천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날씨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뜨거운 여름 기온이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서울의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부산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